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늦게 화면이 떠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네, 마이크, 네, 화면 구성 좀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자, 방송 시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월요일하고 화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20분까지 방송합니다. 그리고 목, 금은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입니다. 자,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다행히 여러분, 오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는 되게 강한 장세를 보였는데, 지금, 뒤로 갈수록 조금 힘이 약간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 화면을 조금 크게 해드릴게요. 네.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피도 좀 힘이 빠졌어요. 네, 그죠? 이게 이제 오늘 보시면은, 흐름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빠졌다가 다시 기술적으로 조금 반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 차트를 보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화면을 좀 크게 할게요.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화면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체크를 좀 해드리고 방송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제 종가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도 오늘 급반등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종가 관심주들 올려놓고 그 다음날 체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시장을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지금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승세가 내일까지 이어지냐? 내일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세는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환율 잠깐만 살펴볼게요. 어제 미국과 영국, 홍콩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환율을 좀 봐야죠. 환율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환율. 자, 환율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흐름은 꺾이고 있죠. 환율은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진행 중. 네, 그렇게 보시고. 자,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 자, 유가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유가는 70에서 80달러 배럴당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80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일단은 미국에서 좀 내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악재를 얘기하면서 좀 떨어뜨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7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오펙이나 사우디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유가는 당분간 이 정도 박스권에서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오차 범위로 뭐 82달러 그다음에 밑으로는 뭐 69달러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70에서 80달러 이 정도가 유지가 된다. 서로 이익 관계가 상충되는 그 박스권이 70에서 80달러입니다. 네, 그 정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12월 26일 날 종가 관심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자,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스템 임플란트.
자, 어제 이제 종가로 얘기해 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잘 보이시죠? 어제 올라간 어제 종가 이후에 잠깐만요. 이 정도? 안 나오네. 잠깐만요. 이걸로 드릴게요. 잠깐만요. 잘 나오다가 잠깐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 1.65까지 올라갔네요.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네, 오스템 임플란트.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케어젠. 네, 케어젠도 오늘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세요, 여러분. 네, 어제 종가 기준. 자, 케어젠은 오늘 3.88까지 올라갔네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종가 관심주를 말씀을 드리면 종가 관심주를 말씀을 드리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자동 손절하시고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 수익 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인탑스. 어제 인탑스가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로봇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자, 인탑스는 삼성의 갤럭시 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걸로 출발해서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인탑스는 삼성의 가전제품의 플라스틱 케이스, 예를 들어서 비스포크나 이런 쪽에서 고급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케이스를 또 만들고요. 또 인탑스는 삼성 웨어러블 로봇인 잼스 힙을 OEM 방식으로 만드는데 약 삼성이 잼스 힙스,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을 만약에 발주를 한다면 삼성 웨어러블 로봇 있잖아요. 네, 로봇을 이게 이제 잼스 힙이에요. 잼스 힙. 네, 요거를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 5만 대 정도를 발주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인탑스가 OEM으로 맡아서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어 로보틱스라는 이 스타트업 기업인데 얘네는 제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탑스가 대신 OEM으로 서빙 로봇인 서비를 만드는데 뭐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인탑스가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코스닥 시장 한번 보시죠. 지금 코스닥 시장이 어제 저점 찍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시총 상위 종목에 포함이 돼요. 인탑스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150, 네, 인탑스가 150에 들어가요. 코스닥. 네, 코스닥 150에 들어가서 그런지 지수 좋으면은 일단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겠죠. 아무튼 업황은 안 좋지만 인탑스 자체적으로 수급도 괜찮고요. 수급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히. 코스닥 150 종목은 수급도 중요합니다. 수급 적으로 보면은 자, 그렇죠.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사고 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수급도 괜찮다. 네, 기관이 열심히 사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로봇 쪽을 집중을 하게 된다면 좀 실적도 괜찮아질 거예요. 추세를 한번 보면은 짧게 추세를 보면은 요게 박스권으로는 움직이고 있지만 주봉상으로도 흐름을 잘 보세요. 자, 주봉상의 흐름에서 저점 확인했죠. 네, 그래서 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탑스 어제 종가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기적으로 봐도 무방하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진원생명과학은 탈락. 네, 마이너스 2% 이탈됐으니까 뭐 자동 탈락해도 상관없고요. 자, 모더너 관련 이슈가 있어 소마젠. 네, 소마젠인데 자, 어제 이제 소마젠을 얘기를 해드린 거는 이렇습니다. 모더너 관련주예요. 모더너 관련주. 자, 그러면은 제가 보는 쪽에서는
요 정도가 지금 현재 변곡점의 중심에 있어요. 네, 변곡점의 중간 지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64인데 어제 저가나 그 다음에 이제 23일 날 저가 8,000원 깨면은 바로 손절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자, 어제 뉴질의 파마도 어제 얘기를 해줬어요. 대규모 애로 이슈가 있다. 그래서 뉴질의 파마가 아침에 좀 좋았어요. 아침에 8%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골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어제 종가관심주로 이렇게 이노와이어리스까지 해서 7개 종목 알려드렸는데 뉴질의 파마가 장중에 오늘 장중에 8%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수익 내신 분들은 수익을 내셨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5G 관련주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G에서 스몰셀, 네, 스몰셀의 대표 주자인 이노와이어리스가 지금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종가 관심주로 얘기했는데 장중에 1.75. 근데 얘는 35,000원이 저항이에요. 그래서 35,000원 돌파하면은 한 번 정도 더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 오늘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은 네,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인도가 지금 현재 인도의 공장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IT 쪽 IT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요즘은 뭐 도로, 철도,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이제 뭐 아파트 뭐 이런 주거 시설들이 이런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상하수도도 필요하죠. 네, 상하수도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IT 인프라, 인터넷이 돼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됐건 뭐 공장을 돌린다든지 요즘은 IT 인프라가 중요한데 인도가 공장이 이제 글로벌 투자가 늘어나면서 IT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5G로.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인도의 통신 회사들이 한국의 5G 관련 회사들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또 이노와이어리스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은 뭐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냥 추세선으로 손절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블랙라인 221 블랙라인이 33,000원 여기 이탈하면은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네, 어제 종가 관심주 괜찮았죠? 네, 뭐 크게 드실 분들은 뭐 뉴지력 같은 경우는 8% 넘게 올랐으니까요. 손절은 일단 뭐 진원생명과학 정도, 그다음에 인탑스 계속 괜찮다고 하고 뉴 한번 보겠습니다. 뉴 볼게요. 자, 뉴도 지금 이제 어제 뭐 종가 대비 마이너스 0.24. 그런데 뉴는 뭐가 있냐? 내년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드라마, 영화, 네, 제작도 하고 있고 배급도 하고 있고 뉴는 최근에 영화 올빼미가 이슈가 있었죠. 네, 영화와 올빼미. 자,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화 올빼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화 올빼미의 배급. 네, 배급사가 뉴예요, 뉴. 네, 요걸로 조금 돈 벌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자, 잘 안 보이시죠? 자, 요 정도 글씨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 좀 글씨를 좀 키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자, 그 뉴 같은 경우는 드라마 무빙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무빙. 그래서 내년에 그게 좀 이슈가 될 만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좀 손절을 좀 작게 잡겠다.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 손절가를 8,100원 정도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 8,100원을 손절가로 정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 자, 하지만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네, OTT 컨텐츠 관련주들을 본다면은 좀 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전체적인 흐름은 바구니 모양입니다. 전체적인 요런 바구니 모양이고, 요런 패턴이죠. 네.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네, 가끔씩 제가 말씀드린 요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저번에 요걸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자, 보면 이제 고래 형님들 운전기법이라고 해서, 네, 요런 패턴이 있죠. 네. 자, 이렇게 보고, 네, 보시면은 이제 보통 이제 고래 형님들이 보통 이제 흔들어요, 여러분. 흔들어. 네. 막 흔들어요. 네, 그죠? 네, 막 흔들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인데, 보통 보면 이제 거래량 없이 떨굽니다. 그 다음에 횡보시키고, 한번 들어 올렸다가 잠깐 눌러주고, 다시 올리는 패턴. 네, 요게 이제 고래 형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한마디로, 종목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고래 형님이 거래량 없이 떨고요. 네, 그리고 옆으로 횡보시키고, 거래량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 부분에, 바구니 우측 부분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만들어내죠.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검정색 라인이 221선. 네, 블랙 라인이에요. 블랙 라인. 네, 블랙 라인으로 이렇게 그 저항 부분을 이렇게 뚜껑 부분을 만들었는데 뚜껑을 돌파하면은 올라가겠죠. 네, 이런 패턴을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저렇고 어때요? 네, 최근 움직임은 괜찮아요. 자, 일단은 거래량이 최근에 살아났죠? 네, 살아났고 그러면 주인공이 얘하고 얘 1번, 2번이에요. 네. 자, 주인공은 얘라고 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자, 시가, 종가 네, 요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이 주인공인 부분, 종가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네, 그렇게 봐 주시고요. 그죠? 네, 요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어때요? 오늘은 지금 현재 이런 흐름입니다. 자, 잘 안 보이시죠? 자,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 이유예요. 리오프닝 관련주 강세 이유. 자, 중국에서 1월 8일 입국한 사람들한테 시설 격리나 PCR 검사를 폐지를 했어요. 그냥 이제 전면 개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참 좀 애매해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마디로 트레이딩 구간, 네,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 뭐 그래도 지금 오늘은 이쪽으로 돈이 다 쏠려 있어요. 근데 내일 또 올라간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물음표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일단 화장품 관련주의 최근의 대장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청담 글로벌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청담 글로벌은 올라가는 것도 세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 7%씩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주도 화장품주, 그 다음에, 보면은, 자, 항공주인 뭐 에어부산, 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슈 종목들 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왜 시장이 조금 혼란스럽냐면은,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억 5천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춘절, 우리하고, 우리 설날은 중국의 춘절이죠.
중국 춘절에 최대 감염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뭐 중국에 보시면은 네, 자,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도 막 생긴다고 하니까 좀 불안정합니다. 네, 지금 혀, 치아 검게 변했다. 심종, 네, 네. 그리고 이제 뭐도 있냐면은 또 변이 바이러스가 얼굴이 까매지는데 피부가 또 벗겨진대요. 네, 무섭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시장에서 원래 시장이란 거는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죠? 네. 자, 보시면은 중국에서 입국자 시설 격리 폐지했고 그 다음에 PCR 검사 폐지하면은 일단 전면 개방 쪽으로 갑니다. 자, 그죠? 현행 시설 격리 5일, 자가 격리 3일. 근데 1월 8일부터 격리 시설 아니고 자택 격리만.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개방이 됐어도 네, 방역 해제가 됐어도 누가 중국에 지금 들어가겠습니까? 의료 시설이 지금 의료 붕괴가 일어나서 아마 외국인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중국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고 변이 바이러스가 좀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도 좀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지금 응급실이나 그다음에 이제 길거리에서도 지금 현재 자 보세요. 예, 길거리에서 지금 사람들이 아무튼 좀 난리예요 지금. 네, 아무튼 뭐 뉴스 지금 많이 없어졌네요. 원래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길거리 치료를 받는 거 보면은 뭐 링게를 맞고 길거리에서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검열이 되나?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감기약 진단키트 해열제 관련주는 지금 별로 힘이 없어요. 돈은 리오프닝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원래 한 템포 빠르잖아요. 이렇게 최악의 경우가 생기면은, 네, 최악의 경우가 생기면은, 이제 뭐, 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즉, 확진자가 최고치에 올라가면은, 이제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근데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를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리오프닝 관련주보다는 현금을 좀 들고 있는 게 낫겠죠.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길게 롱텀하게 봤을 때는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 대신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네. 한두 번 어떻게 보면은 21선까지 어제 21선까지 조정이 나왔고 오늘은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사는 게 맞죠. 시초가나 아침에 잠깐 밀렸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나았겠죠. 리오프닝에서 화장품 관련주는 네, 그런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네, 북한에서 무인기를 보냈네요. 무인기를 보냈는데 우리나라 영공이 지금 현재 뚫렸습니다. 네, 뚫렸어요. 그래서 이제 군 대응 체계에 관련 문제점을 노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드론 관련주들이 아침에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산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방산주들 지금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소강 상태에 지금 가고 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야 전쟁 끝나자 휴전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현재 방산주들이 조금씩 오늘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자, 현대로템부터 해서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자, 보세요. 움직였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방산주를 좀 오히려 사야 되지 않냐 그런 콜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저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흐름은 괜찮죠. 네, 21선을 돌파하는 흐름, 네, 종가까지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현대 로템은 네옴시티 수소 트램 이슈도 있고
K2 전차 지금 수주를 계속 연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인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 판매가 늘어나고 있죠. 오히려 지금 현재 이런 흐름입니다. 어때요? 그죠? 네, 이제 조만간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인데, 자, 아무튼, 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흐름 좋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자, 이 방위 쪽에서 일단은 뭐 레이더나 이런 쪽은 LIG 넥스원이 관련 수혜줍니다. 네, 그렇죠. 흐름은 캔들은 모양 좋고 지금 이게 이제 61선 요 부근인데 지금 현재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자, 드론 부대 창설 가능성에 의해서 드론 관련주들 같이 한번 좀 체크해 보시죠. 자, 벳셀, 드론 관련주, 벳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네온테크 잘 보세요. 그다음에 S&T 모티브도 드론 관련주로 연결되면서 아침에 그 급등 10% 이상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량 소화하는 거 실패한 거죠. 네, 이런 흐름입니다. 벳셀이랑 그다음에 네온테크. 네. 자, 그래서 이제 드론 부대 창설 얘기는 당분간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드론 부대 이슈 좀 계속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론 관련주.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슈가 더 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MC넥스. 네, 흐름은 자, 이렇게 됐고, 뭐 볼게요. 네, 아직은 뭐 바닥권에 있죠. 네, 아직은 좀 바닥권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흐름을 한번 잠깐 볼게요. 네온테크는 다중바닥, 쌍바닥, 요런 패턴이죠. 네, 요런 패턴이고 쌍바닥이네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없다가 다시 지금 거래량이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네, 계속해서 좀 지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죠. 이 정도면 장대 양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요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은 요 중간 정도 지지하면은 관심을 가져도 되겠네요. 네, 아니면은 아예 그냥 종가 위에서 이렇게 지지되면은 관심을 갖던지요.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네. 자, 그리고 이제 벳셀. 현재는 벳셀이 지금 드론 관련주 중에서 차트는 제일 괜찮습니다. 그죠? 차트는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모습. 자, 흐름은 좀 이런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벳셀, 드론 관련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는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에서 드론을 보냈는데 격추하는데 실패했어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 관계자들이 좀 징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그렇게 봐주시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 종목 어제 이렇게 5개 종목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5개 종목. 자,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종가 관심주도 되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대주주 양도세 회피 종목. 네, 잘 보이시죠, 여러분? 네, 대주주 양도세 회피 종목으로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잘 보이시죠? 자,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날 거예요. 대주주 양도세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에 그 가족 합산은 아니라고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금투세는 2년 유예가 됐고 10억은 유지하되 현행 10억은 유지하되
가족 합산은 빼고 10억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개인 큰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삼천당 제약, 케어젠, 애니플러스, HFR 이런 종목들은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해제되는 내일 정도, 내일 정도면은 이제 뭐 오늘까지 다 팔아야 되거든요. 대주주 합산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하려면 오늘까지 물량을 다 일부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잘 마무리가 되면은 내일 아침에 또 오늘 팔았던 물량이 일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주로 한번 넣어 봤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강성부 펀드가 지금 현재 일부 매집을 했어요. 강성부 펀드가. 네. 일부 매집이 있습니다. 몇 프로 됐을까요? 네. 5% 정도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5%.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이죠.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차트를 좀 줄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여보면 흐름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원을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만약에 14만 원을 돌파 실패하면은 쌍봉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보시면은 14만 원을 돌파를 못하면은 쌍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변곡점인데 14만 원 이렇게 안착해서 여기 직전 고점인 14만 4,900원을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돌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 추세선을 그어 놓고 이 추세선 종가 기준으로 추세선 이탈하면은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흐름은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케어젠은 코로나 관련주도 됩니다. 요즘에 이제 케어젠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케어젠은 강성 주주들이 좀 많아요. 케어젠, 바이오미, 맵틱, 펩타이드. 네, 그래가지고 보시면 최근에 이슈도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치료제 스파이크 다운 임상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프로지스테롤 필리핀에 525억 공급 계약. 그죠? 건강기능식품 케어젠 혈당 관련해서 건강기능식품 요거를 이제 필리핀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죠? 네, 이런 좀 이슈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흐름을 한번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요 부분 14만 7천 원 부근에 요 부분에 저항을 이제 돌파해 주면은 좀 더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에요. 네, 쌍봉의 변곡점. 여기에서 꺾여 버리면은 추가적으로 급하게 또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케어제는 어제 종가로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죠? 네, 오늘 종가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로 뭐 14만 7천 원 돌파하면 15만 원, 16만 원 여기가 또 강한 저항대니까 좀 보시고 아무튼 뭐 단기적으로는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오늘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물량이 해소되면은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자, 지금 삼천당 제약이 있는데 삼천당 제약이 오늘 변동성이 좀 컸어요. 네,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또 강성 주주들이 좀 많아요. 네, 이슈는 찾아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요거 네. 잠깐만요.
자, 삼천당제약 한번, 네, 간단히. 자, 삼성단제약은 이제 항생제, 순환기질 치료제, 이렇게 안약류,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합니다. 일단은 그 국내 일회용 저만제 1등 기업이에요. 삼천당제약 하면은 저만제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네. 국내 일회용 저만제 1등 기업.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러 뭐 그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자, 이런 것들. 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슈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쭉 보시면 자, 자, 삼천당제약 바이오 시밀러 유럽 공급 확정 소식에 주가 고공행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부분도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환반병성 치료제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제품 공급 독점 판매권을 체결 공시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되었습니다. 네, 바이오시밀러. 잘 보이시죠? 네, 어제에 비해서 글씨 잘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배려해서 좀 크게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직전 고점을 돌파 직전이에요. 그죠? 네, 여기 이제 돌파해 주면은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요즘은 위아래로 많이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오늘 시가를 잠깐 깼었거든요. 음봉 만들고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좀 일부 나온 것 같아요. 네, 오전에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나온 뒤 다시 예, 올리는 패턴. 네, 그러니까 매매가 꽤 까다롭죠.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요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내일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종목 케어젠까지 얘기했습니다. 케어젠 삼천당 제약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HFR 한번 볼게요. 요즘 5G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도가 이제 글로벌 공장들이 집중되면서 5G 인프라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5G 관련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데 특히 HFR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HFR은 프론트홀인데 자, 뭐 간단히 최근에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자, HFR 국방 전술 통신 분야 5G 개발 프로젝트 참여. 그러니까 이제 뭐 뉴스들이 이렇게 시장에 이슈 종목들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요. 네, 뉴스들이 자, 쭉 보시면은 그죠? 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쭉 보시고 네, 모바일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솔루션 한번 이거 볼까요? 네, 잠깐 보시죠. 모바일 액세스 네, 이런 쪽이 HFR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네, 일단은 5G 대표 주자입니다. 5G 관련주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노와이어리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도 어, 저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지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RFHIC 요즘에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죠. RFHIC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HFR, 네, 그 5G 프론트홀 관련주, 그 다음에 애니 플러스 한번 보시죠. 네. 근데 이제 애니 플러스는 기술적으로 저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5,000원 부근이 강한 저항이어가지고, 네. 일단은 애니 플러스는 패스. 네. 일단 제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오스템 임플란트, 경영권 분쟁, 네. 그리고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또 리오프닝 관련주가 됩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도 돼요. 오스템 임플란트. 자, 삼천당 제약. 저만의 1위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슈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어젠, 네, 케어젠 한번 보시죠. 조금만 줄여야겠네. 네. 자, 케어젠. 뭐, 코로나 19 치료제 관련 이슈가 부각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건기시,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HFR, 네, HFR 같은 건 이제 5G 프론트, 프론트홀 이슈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5G 내에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계속 해볼 필요가 있죠. 그죠? 프론트 장비가 뭐냐면 이제 기지국가 중계기를 자, 프론트홀 장비는 기지국가 중계기 링크하는 장비를 프론트홀 장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슈가 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HFR은 가끔씩 좀 그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오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 그 박스권, 직전 고점 박스권 돌파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직전 고점 박스권 돌파하면은 한 번 정도 또 슈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보기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보기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다시 보기는 이제 박찬웅의 홍TV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유튜브 딱 가셔서 눌러주시면은 네, 박찬홍 홍TV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은 네, 한 시간 있다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업데이트 돼서 여기 이제 와우넷 라이브 마지막 승부주 여기 클릭하시면은 됩니다. 그냥 제가 위에 창에다가 띄워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제 거예요, 어제 거. 자,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네, 그죠? 네, 보이시죠? 저는 화면이 엄청 커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글씨 보기에는 요게 더 좋대요. 네. 많은 분들이 글씨 크기 스마트폰으로 볼 때 이 글씨 크기를 좀 이렇게 키워달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글씨를 좀 키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그렇게 봐주시고 내일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스템 일단은 내일까지뿐만 아니라 오스템 임플란트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강성부 펀드 이슈가 있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은 잠깐만요. 제가 환기 종목이긴 한데 뭐 특별히 뭐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대주주가 최규호 이분인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죠. 자, 라자드 SM 메나잼이에요? 마나잼이에요. 예, 보시면 이 펀드가 지금 현재 뭐 애프리컷 홀딩스도 있고, 네, 라자드 펀드도 있고, 라자드 에셋도 있고, 아무튼 강성부 펀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제 강성부 펀드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도 제가 봤을 때는 조정 나올 때 들어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네, 과거에 이제 한진칼이 여러분 한진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강성부 펀드가 들어왔을 때 이 정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강성부 펀드하고 이 오너 일가하고 네, 오너 일가하고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이. 네, 폐플라스틱이요. 잠깐만요. 자, 그렇다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실적도 좀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그때 이제 거래 정지가 됐었죠. 이제 직원의 배임 횡령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됐다가 풀려났죠. 근데 이번에는 강성부 펀드 이슈가 있어서 14만 원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한 번 정도는 또 한 번 크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가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꼭 손절가 필수입니다. 네, 필수적으로 해서 대응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한진카를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하자마자 강력하게 한번 상승이 한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 플라스틱은 좀 그렇지 않나요? 네. 폐 플라스틱 관련주는. 자, 아무튼 뭐 한진카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만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시작일 수 있으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저는 이제 소액주주들이나 기업의 대주주들 지분이 오늘 그 양도세를 회피하려면은 물량이 어느 정도 물량 조절 때문에 잠깐 주춤할 수 있다. 근데 내일 이제 그 물량 해소가 소화가 된다면 내일 또 한번 내일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뭐 오스템 임플란트, 삼천당제약, 케어젠, 뭐 HFR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투자는 여러분들 본인 책임하에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니까요. 자, 삼천당 제약은 요거는 오늘 어떤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했냐면 이 매매를 할 때 요즘에 굉장히 많이 흔들어요. 보통 근데 시가는 오늘 시가는 잘 안 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얘네가 일단 깨고 시작하더라고요. 깨고. 그러면 오늘 저점도 살짝 깼어요. 한 저점도. 그러니까 요즘은 참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은 매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딱 정해놓은 가격에 정해놨어요. 근데 살짝 이탈했어요. 그럼 손절을 했겠죠? 네.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손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다시 회복을 하면은 단타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다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뭔가 좀 이슈가 있어야겠죠. 근데 오늘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매가 까다롭게 위아래로 흔드는 폭이 그러니까 핸들링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핸들링. 네, 세력 고래 형님들의 핸들링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종가는 다시 올려놓는 이런 패턴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내일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기 위해서 조금 들어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그냥 제 추측이에요. 뇌피셜.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직전 고점을 만약에 돌파해 준다면은 조금 더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케어젠은 강성주주들이 많다고 소문이 좀 났더라고요. 네, 케어젠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네, 다 요즘에 이런 패턴이네요. 오전에는 좀 흔들었다가 네, 오전에는 좀 흔들었어요. 다들 종목들이. 네, 종목들이 오전에 여기로 보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로 보셔야 돼요. 오전에 좀 흔들었죠? 네, 위아래로 좀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리는 패턴.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죠? 여러분, 좀 더 키워드려요? 차트 이렇게 더 키워드려요? 어떤가요? 괜찮나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슈 섹터를 한번 간단히 보면, 자, 오늘의 케어젠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오스템 임플란트, 삼천당 제약, 케어젠, HFR 여기까지. 애니플러스는 일단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한 거라 네 종목만 여러분들 관심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지 종목만 관심주로 넣어놓고 내일까지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주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대장주가 현재 어디예요? 청담 글로벌. 네, 청담 글로벌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청담 글로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청담 글로벌. 큰 틀의 흐름에서는 네, 여기 정확하게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네, 여기가 지금 저항이에요. 그죠? 네, 정확하게는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패턴. 여기는 이제 선수들은 좀 관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선수들은 일단은 이제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고 신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관망할 것 같아요. 네. 청담글로벌은 좀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어떤 회사인지. 네. 자, 보시면은 이제 마케팅 쪽이에요. 원래 이제 화장품 마케팅 회사인데 이커머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게 납품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랑콤이나 키엘 이런 것들을 얘네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청담글로벌이. 자,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얘는 이제 거래량이 좀 없긴 없는데 야금야금 올라가는 패턴. 네, 야금야금 올라가는 패턴. 그래서 이제 얘는 그 보면은 여러분들 야금야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뭔가 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5일선인데 얘는 지금 5일선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이 이탈하면은 수익을 확정을 지어야겠죠. 근데 CNC 인터내셔널은 색조 화장품, 과거에 뭐 색조 화장품 하면은 클레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 클레오 아닌가? 클레오 봐요. 클리오. 네. 클리오가 이제 색조 화장품의 과거에는 대장이었어요. 과거에 뭐 클리오 하면은 색조 화장품의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CNC 인터내셔널이 이제 대장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자, CNC 인터내셔널은 지금 현재 직전 고점 여기를 돌파하면서 야금야금 오늘 아침에 잠깐 5일선 터치했을 때가 여기 종가 부근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 지금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에서 대장주들을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최근에 대장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LG 생활건강부터 해서 한번 흐름을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흐름을. 자, 흐름을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자, LG 생활건강. 자, LG 생활건강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 생활건강은 강한 저항대가 한 요 정도가 있네요. 네, 73만 원 부근이 73만 5천 원 부근이 강한 저항입니다. 여기. 네, 75만 원까지. 75만 원까지 여러분들 저항 역할입니다.
근데 저는 좀 무거워서 조금 차라리 매매를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청담글로벌이나 CNC 인터내셔널 이쪽으로 볼 거고, 좀 대형 종목에서 조금 더 힘이 있는 거는 요즘에 아모레퍼시픽이 좀 힘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요 저항, 네, 요 저항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은 요 바구니 모양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요거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바구니 모양. 예, 요거 한번. 자, 고래 형님들이 이런 식으로 만드는 패턴인데, 예, 대표적으로 이런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전체적인 흐름이? 네, 전체적인 흐름이 바구니 모양 지금 만들고 있죠? 네, 이런 패턴. 그래서 이런 추세가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저항대가 여기 블랙라인 221선 요 부분인데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손절이 짧을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검정색 라인이 이제 블랙라인이에요. 제가 잘 보는 그 중장기 이평선인데 221선입니다. 근데 요 라인을 지금 오늘 힘있게 돌파를 해주고 있고, 거래량도 네,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관심주에 넣어놨다가 요 221선 요 부분이 예, 지지가 되면은 관심 있게 보셔야죠. 왜? 보통 보면 이런 추세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네, 221선 있고 추세가 살아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심권에 넣어 두시고요. 근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는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명확한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땐 리오프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중국에서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은 잠깐 또 주춤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의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 돈이 어느 쪽으로 집중되어 있냐? 리오프닝이죠. 그러면서 자, 화장품 흐름만 한번 보세요. 네. 자, 일단은 조금 축소해가지고 차트상으로 흐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행 관련주들도 지금 흐름이 어때요? 네, 흐름이 살아있죠? 네, 흐름이 살아있습니다. 여행 관련주. 자, 뭐, 하나투어, 그 다음에 뭐, 참 좋은 여행. 자, 보세요. 그죠? 흐름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지금 카지노 관련주. 카지노,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은 롯데관광개발 보자고 했죠? 흐름이 어때요? 네,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일본 관광객이 늘어나면은 파라다이스를 보라고 했죠? 네,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카지노 관련주도. 네, 이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년 묵혀놓으면은 2배,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50%는 먹지 않을까 싶네요. 리오프닝을 조금 더 길게 롱텀하게 본다면 한 50%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네, 글씨 크기는 요 정도면 되나요, 여러분? 네, 이 화면은 키웠다 줄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오프닝은 당분간 중국에서 특별한 예를 들어서 그 악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코로나 관련해서 더 이상 뭐 어, 중국에서 이제 막 어떻게 뉴스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상승하냐 아니면 쉬었다 가냐, 네,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주 한번 그러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 자, 현재 아세트 아미노펜 굉장히 모자르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타이레놀의 원료인 아세트아미노펜이 모자른데요. 네, 관련주로 영진약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로는 유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를 한다면 대형주로는 뭐 한미약품이나 뭐 유한양행 이런 것들 또 보겠습니다. 저라면 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불끈불끈 하는 거는 뭐 KPX 생명과학 네 그리고 이제 모더나 관련주로 이제 소마젠이 있고 소마젠도 뭐 기술적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모더나 관련주로 소마젠 자, 조금 더 여러분들 좀 자세히 좀 키워볼까요? 잠깐만요. 자, 일단 소마제는 자, 대주주가 누군지 한번 간단히 한번 보죠. 소마제. 모더나 관련주인데 대주주가 누군가. 자, 보시면 마크로젠입니다. 마크로젠. 예. 그래서 이제 얘는 그 유전체 분석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런 종목들 매매할 때 보시면 지금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있죠. 네. 그러면은 얘 시가, 종가, 중간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은 기술적으로 반등 한번 나오겠네요. 그래서 모더나하고 협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모더나 얘기가 나오면은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손절 작게 잡으시려면은 여기 저가 깨면은 8,000원 깨지면은 바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리오프닝과 지금은 리오프닝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주하고 계속해서 시소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리오프닝, 네,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주, 네, 이렇게 시소 게임입니다. 최근에 오늘은 이제 리오프닝 쪽이 올랐죠. 코로나 관련주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조금 올라갔어요. 원래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중국이 방역을 완화를 하면서 요쪽에 시장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중국의 방역 완화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은 요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뭐 감기약 관련주들 잠깐 불끈불끈 하다가 윗꼬리를 계속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뭐 화일약품도 그렇고 경보제약, 네, 그 전에 한번 올려드려가지고 화일약품 경보제약은 급등이 나왔었죠. 네, 저번 주에 경보제약하고 화일약품은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제 급등이 나왔었어요. 네, 오늘 또 팔 기회는 좋습니다. 네, 5% 이상 올랐으니까 네, 이런 종목들 좀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진원생명과학 힘이 좀 없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갑자기 또 방향 잡으면 또 급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주에만 넣어놓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관련주들을 좀 봐야 돼요. 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언제 열려요? 일정이 1월 9일에서 1월 12일 날. 네, 국내 참가 기업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롱텀하게 보면은 100만 원을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바닥권에 있죠. 그래서 조금 그 금리나 긴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된다면 네, 완화된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이슈도 있고 네, 헬스케어 좀 써놔야겠네요. 잠깐만요, 여러분. JP 모건 헬스케어 이슈가 좀 있다는 거 좀 써놓고 관련주들 자, JP 모건 헬스케어 언제부터예요? 네, 1월 9일부터 12일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는 여러분들 좀 계속 좀 그래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같이 한번 체크하시죠. 자, SD바이오 센서 오늘은 떨어지네요. 진단키트 대표 주자인데 SD바이오 센서도 JP모건 헬스케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눌림목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미약품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얘는 살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얘는 한번 볼까요? 자, 11선 놓고 볼까? 한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 11선. 네. 11선 이탈하지 않는 이상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한미약품. 자, LG화학, 이 바이오 부분. 자, SK바이오사이언스 바닥이네요. 키움바이오, 그다음에 매드팩토, 뭐 SCM 생명과학은 한 번씩 불쑥불쑥 올라오고요. 자,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얘가 치매 관련주입니다. 치매 관련주고 알츠하이머 관련주예요. 네, 근데 기술 수출 이슈가 2건에서 3건이 앞으로 라이센스 아웃,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네, 관심 뭐 25,000원까지는 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자리는 뭐 매도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올릭스 지금 현재 박스권 횡보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젠셀, 루닛. 네, 루닛도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로 루닛도 여러분들 루닛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아 ST, 그 다음에 뭐 ST큐브, 셀트리온,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무엇보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 정도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리포트 의견들이 많으니까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의견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재무적으로 봤을 때 작년 매출보다 올해 또 퀀텀 점프예요. 네, 거기다가 영업이익도 작년 5천억에서 올해 약 9천억 정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 목표가는 100만 원 정도 보시고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분들이 자,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냐 셀트리온이냐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그냥 저는 어,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일단은 뭐 10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90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한 번 정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 네, 여러분들 저기 종목 상담이 안 돼요. 네, 네, 종목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업황 같은 것도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폐플라스틱 관련주 얘기들이 아까 뭐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자, 에코플라스틱, 뭐 에코플라스틱도 있고 추세가 꺾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굉장히 뭐 이런저런 종목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뭐 과거에 이제 세림, 네, BNG 뭐 이런 것들.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시장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줄줄줄 세요. 네, 당분간 폐플라스틱 관련주들은 좀 힘이 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시장에 이슈 종목이 아니면 그냥 떨어져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떨어집니다. 강한 모멘텀이 없는 이런 테마주들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당분간. 네, 시장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좀 힘들어요. 왜? 그 이유는요.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줄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거래량 줄고 있죠. 특히 코스닥도 줄고 있어요. 거래량이 살아나야 주가가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가는 겁니다. 거래량이 근데 죽어가고 있고 거래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주 며칠 안 남았지만은 일단은 오늘까지는 개인들 물량이 좀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물량을 누가 받냐? 자, 누가 받게 됐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개인들이 여러분들 계속 팔고 있습니다. 누가 팔아요? 지금 개인들 계속 팔고 있어요. 오늘까지. 내일은 바뀔 거예요. 내일은 기관이 물량 쏟아내고 개인들이 다시 받아가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시장 좋아요. 왜? 기관들이 사고 있으니까. 네, 기관과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은 확실히 좋아요. 상승 종목이 확실히 많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오늘은 시장이 좋은 게 외국인 기관은 둘이 합심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수. 네, 개인들이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시장을. 지금 얘네들이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오히려 내일은 개인들이 매수를 전환하겠죠. 왜 그러냐면 오늘 팔았던 물량을 다시 사들이니까. 그거 누가 팔까요? 네, 내일 기관이 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오늘 매수하신 거는 내일 아침에 일부를 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 또 궁금한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그냥 업종은 좀 다 얘기를 해드렸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좀 또 보고 있는지. 뭐, 네옴시티는 내년에 빠르면 1월 달이고, 늦으면 2, 3월 달에 수주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네옴시티는. 그러니까, 네옴시티 관련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 네. 그 원전 관련주는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 원전 관련주. 자, 원전주 한번 잠깐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뭐, 원전주, 잠깐만. 자, 일단은 한전기술이 대장주니까 한전기술 봐야죠. 그런데 보시면 힘이 지금 없죠. 힘이 없어요. 거래량이 살아날 때까지는 여러분들 시간이 걸린다는 거. 거래량이 살아야 돼요. 예, 주가가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있어야 됩니다. 다들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오른쪽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거래량이 살아나야 돼요. 네, 없죠. 네, 그리고 이런 라인들, 네, 이 주인공 부분에 시가 부분이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아직까지 원전 관련주들은 주인공 자리를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보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산 쪽을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돼요. 방산 쪽. 네, 대규모 수주가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내년에는 방산주들 실적주로 전환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주 모멘텀이고 수주 모멘텀이고 내년은 실적입니다, 여러분. 실적이 계속 좋아요. 그래서 향후 이 방사는 예전에 여러분들 조선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선주처럼 이제 방산주가 실적이 한 2년 정도까지는 좋을 겁니다. 실적이. 네, 내년부터는 이제 실적이 좋아집니다.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뭐 지금 자리에서 조정 나오면은 조금씩 모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K2전차 지금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죠. 현대로템. 그 다음에 K2전차에 변속기를 납품하는 회사가 S&T 중공업이에요. 오늘 불끈했네요. 오늘 불끈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가 한화 디펜스.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 그죠? 네. K9 자주포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인도에서 인기가 많고요. 이집트, 그다음 노르웨이, 뭐 얘네들. 지금 폴란드에서 K9 자주포를 왕창 사가니까 지금 그 동유럽에 지금 러시아에 위축되어 있는 나라들, 러시아하고 혹시 전쟁이 날까봐 군비 확충하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지금 폴란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가 야, 네 K9 자주포 좋냐? 괜찮아? 쓸만해? 그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해보니까 좋더라. 가성비 굉장히 좋다. 그러면 이제 폴란드가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만 대부분의 K9 자주포나 K2 전차는 라이센스 방식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생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폴란드가 유럽의 그 전진기지가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뭐 방산의 전진기지가 폴란드가 그걸 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한테 열심히 세일즈 하는데 K9 자주포
그리고 K2 전차 많이 판매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방산주들 어차피 전쟁이 끝나더라도 오히려 역발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그 한번 위협을 받으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군비 확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때 납기를 맞출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미국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미국, 독일. 여러분들 독일에서 자주포 50문 하는데 2025년 얘기했어요. 네, 우리는 180문을 K9 자주포 180문을 납품하는데 3년 안에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5년 걸려서 50문 받는데 3년에서 5년 안에 180문 주면은 얘네 3배의 물량을 주는 건데,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실적으로 반영을 한다면은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제2의 2차 전지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산이, 여러분, 방산이 제2의 2차 전지 섹터다. 뭐 현대로템은 수소 트램, 네옴시티 이슈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번 이 직전 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현대로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 보고 조금 롱텀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무기 체계 쪽에서는 LIG 넥스원이 대장이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10만원까지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글씨를 이제 크게 해드릴게요. 네, 글씨를 크게. 자, 원전은 내년 2, 3월에 본계약이 있으니까 여러분, 뭐 체코, 두코바니 원전, 그 다음에 사우디 140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 그 다음에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네, 앞으로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카자흐스탄, 베트남, 남아프리 공화국, 루마니아 원전 수출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 원전 관련주도 지금은 여러분들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야, 박찬홍 대표 이거 힘없는 거 맨날 얘기하네 하는데, 여러분 2월, 3월에 본계약입니다. 2월, 3월.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MOU고 내년에 본계약이 많아요. 아랍에미레이트 UAE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원전의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 바라카 원전을 겨나가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라카 원전은 여러분 조단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잖아요, 계약을. 만약에 원전 2기를 만약 건설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각 나라의 정권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전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바라카 원전을 상업운전을 잘하고 있어요. 네, 상업운전을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체코도 갔다 왔고 폴란드도 갔다 왔고, 이제 체코 되면은 끝나요. 체코 되면은 루마니아도 얘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주들은 그냥 관심권에 넣어 놓고요. 물론 이제 이 큰 흐름을 잘 보세요. 네, 횡보잖아요. 대부분 이런 흐름입니다. 네, 아직은 거래량이 없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자, 보시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래량이 없잖아요.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래량 없고. 그죠? 전체적인 흐름을 볼게, 차트를 이렇게 좀 압축시켜 드릴게요. 그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힘이 없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중에는 한 번 정도 크게 움직이니까 원전 관련주들은 내년 2, 3월에 이슈가 있으니까 관심은 계속 넣어놓고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가 관심주 빨리 뽑아야겠네. 자, 일단은 종가 관심주 하루 더 봅니다. 여러분, 하루 더. 오스템 임플란트,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 자, 27일 종가 관심주. 네. 하루 더 봅니다. 하루 더. 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삼천당제약, 케어젠, HFR. 네, 하루 더 보겠습니다. 내일 2, 3%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확정 짓고, 아무튼 내일 12시 반에서 2시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더 얼마나 상승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